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은 지붕이 기와를 바꾸고 있는데 비구스님께서 천천히 신사를 걷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중얼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것도 수행의 일종인가? 기도문 같은 걸 읽고 계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얼거림은 비구스님이 제가 있는 건물에 가까워지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 서둘러야 돼. 의미를 알 수 없는 말. 언제부턴가 비구스님께는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지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그 위화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갑자기 지붕 위로 날아든 새소리로 인하여 비구스님의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지붕 위에서 비구스님을 보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손을 휘저어 새를 쫓아내고 보니 비구스님은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계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시는 걸까?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애써 무시하며 하던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지붕이 기와를 바꾸고 내려와 손을 털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이야, 잠깐 이리 와보렴. 무슨 일이세요? 비구승의 눈가리개를 새 것으로 가져다 주렴. 이전 것을 준 뒤로 열흘이 지났단다.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저의 손에 하얀 천으로 만든 눈가리개를 건네주셨습니다. 햇볕에 바짝 말린 듯 건조하면서도 무언가 오묘한 향기가 나는 천이었어요. 비구승의 눈가리개는 내가 불경을 외면서 만들고 있는데 함께 피우는 향냄새가 천에 배었나 보구나. 무의식적으로 천에 코를 가져다 킁킁거리는 저의 모습을 본 스님은 방긋 웃으며 말씀하셨고 무안해진 저는 해맑게 웃으며 비구스님께 눈가리개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지나친 호기심은 화를 부르거늘. 스치듯 들린 말에 뒤를 돌아보니 큰 스님은 자리를 떠나 법당 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그건 그렇고 비구스님은 어디 계시려나? 방에 계시면 큰새님께 부적받아와야 하는데. 저는 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절박 대문 앞에서 비구스님을 찾았습니다. 비구스님께서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제가 근처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척을 내며 다가갔고 제가 오는 걸 눈치채셨는지 비구스님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손뼉을 2번 쳤고 비구스님은 손뼉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 새 눈가리개를 가지고 왔구나. 내 손에 올려주렴. 이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새 눈가리개를 두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아이야, 너는 이 절이 좋으니? 비구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뭐 힘든 일도 많고 이상한 느낌도 받긴 하지만 이제 정이 어느 정도 붙었으니까요. 그래? 나도 처음엔 이 절이 좋았단다. 이곳에서 비구승의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지. 절에 들어오고 나서 무언가 잘못했는지 신의 노여움을 사 눈이 멀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부터 내가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자책을 하기도 해. 쓸쓸함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비구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신사 한탄 좀 해봤어. 큰 스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도 보이면 안 되니까. 싫어하시거든. 그럼 난 이만 들어가 보마. 저는 손뼉을 한번 쳤고 비구스님은 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슬슬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절 입구 앞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큰 스님께 편지가 와서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낯선 방문자는 집배원이었고 그가 편지 한 통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야, 여기서 누가 살고 있는 줄은 몰랐었는데 다행이네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살펴가세요. 편지를 받은 저는 큰스님께 편지를 드리러 가는데 편지 봉투의 마감이 조금 허술하여 겉봉투를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편지는 아니었지만 내용이 궁금해진 저는 살짝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크게 두 글자로 송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편지를 집배원에게 받을 때와 같은 상태로 큰스님께 전달드렸고 편지를 읽은 큰스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편지가 왔다는 듯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 큰스님께 인사드린 뒤 제 방으로 들어왔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라 여기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공기를 맡으며 철 입구를 쓸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새 사람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네. 혼잣말을 하며 멀리서 오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처음 제가 절에 왔던 날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큰 키에 다부진 체격. 딱 보면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아직은 어둑한 시간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말이죠. 어느새 저의 앞까지 다가온 남자는 안녕 꼬마야, 큰스님을 뵈러 왔는데 계시니? 라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스님께서는 곧 일어나실 시간이시니 방에 계실 겁니다. 그래? 그럼 큰스님께 전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방으로 가도록 하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다. 몇 번 와봐서 어딘지 알고 있단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는 큰스님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큰스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마당을 다 쓸어 법당을 청소하기 전 손님께서 오셨으니 차를 들고 큰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큰스님의 방 쪽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야기의 내용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곧 제를 드리는 겁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긴 이곳을 책임진 이후 매번 제를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어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제로 보내는 건 한계던데 맞겠지? 예, 맞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군. 자네가 보기에 물건 상태는 어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는 저 정도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큰스님의 방문 앞에서 노크를 하니 순식간에 말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들어오렴. 저는 갑작스러운 적막함 뒤에 말씀하신 큰스님의 말에 뭔가 위화감을 느꼈지만 조심스레 문을 열며 손님께서 오시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곤 차를 두 사람 앞에 두었습니다. 고맙구나 아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큰스님께서는 웃으시더니 앞에 있던 손님께 자네 식사 전이면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라고 말했고 손님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한다며 큰스님의 방을 나서더니 절에서 나와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절에서 가장 큰 행사인 제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큰스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큰스님은 평소와 달리 조금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말하시길 하이야, 오늘은 우리 절에서 모시는 신께 제사를 올리는 날이란다. 오늘 초저녁에 시작할 예정이니 미리 제단을 청소하고 제를 드릴 준비를 해주렴. 이 비구승에겐 내가 오늘 제를 올릴 거라 말해놓으마. 제가 들어오고 처음 제를 올리는 거라서 어떤 걸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우선 법당에 있는 제단 위에 큰 제기그릇 2개를 양 끝에다가 두고 가운데에는 위패를 두고 금줄을 준비해 주렴. 이 정도만 준비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준비하마. 참,
이 비구승의 눈가리개를 가져다 주렴. 오늘은 이전 눈가리개를 준 지 열흘째 되는 날이니 말이야. 저는 큰 스님께 인사드린 뒤 비구스님에게 향했습니다.